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들이 주는 경고라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했고, 이후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설이 도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선 또 다른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큰 소리,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어요.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이를 두고 이 대변인이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 윤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 김기현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던 상황을 언급한 겁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등판한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2년차, 3년차에 접하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대통령께서 전당대회에 등판하시는 것은 저는 좀 아니다. 3대 개혁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전당대회에 등판해 정쟁의 중심에 설 필요가 있냐며 대통령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더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당원 100% 룰을 바꾼 적도 없어요. 그냥 이번에 한번 올려쳐준 것 뿐이고, 그다음 뭐 연판장을 돌려서 출마를 막은 적도 없고, 윤석열과 이제 비교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정무석을 통해서 무슨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윤석열이 생각나요? 설마 아니겠죠? 라고 하는 건 본인들의 어떤 본심이 나온 거고, 이 전쟁 중에도 사실 되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되게 미스 같아요. 이렇게 발언이 나오는 건. 그만큼 뭔가 이렇게 위기감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좀 급한 상황에서 보통 그런 실수들이 나오기는 하잖아요. 인지 부족하죠. 이게 좀 이제 맥락들을 말씀드리면은 이 당청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이제 당 총재를 대통령이 겸임하다가 이제 당의 자율성 보장, 이제 민주주의적 원리에 따라서 그거 이제 총재를 안 맡고 대표를 안 맡고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가 여러 번의 오답 노트를 또 민주당도 쓰고 국민의힘도 쓰고 그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예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제 108번내 108명의 초선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난리 부르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목소리도 원팀이 안 되고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당을 이렇게 민주적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당을 방치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선거 패배의 원인도 대선에서 2007년 대선의 패배의 원인도 거기에서 일부 찾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그립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고 사실은 당 대표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그러니까 갈등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갈등이 있었고, 이게 이제 윤석열 보수 정당에서는 윤석열이라든지 이런 걸 거치면서 또 이제 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대통령이 왜 당무에 개입해? 근데 대통령은 정치인이고요. 대통령 제 아래에서 아무것도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거는 이거는 위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당무 개입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 선을 넘는 게 무엇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이석환 평론가가 얘기했던, 이를테면은 뭐 연판장을 돌리게 해서 아예 불출마를 해버리게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완전 힘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중을 드러내는 것과 힘과시는 좀 다르다. 이지은 대변인이 그래서 조금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다만 호불호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이 매부쇼에 나가가지고 정청래 나오지 마, 출마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출마하지 말라는 거니까 출마하지 마. 그거 조국한테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접어, 그러니까 한번 단일화 해줘 그냥 김용남한테. 그러면은 이제 마음에 빚도 생기고 그래서 다시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그대로 된 거고, 지금도 박지원 의원이 이거 정청래 출마하지 마라고 하면서 다만 대통령이 너무 당무에 개입하는 것도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뭐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딱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옛날 예, 에피소드 예. 말씀드리면 옛날 에피소드. 김무성 대표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되게 좀 사이가 불편했잖아요. 예. 이 환송, 환영 그 행사와 관련해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사이가 좀 안 좋을 때 2016년 총선 공천 앞두고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벽에 들어오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새벽 3, 4시인가 그때 귀국하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어. 청와대에서 몇 시에 귀국하시니까 오시라. 아니요. 그때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나오려면 나오고 안 나오려면 안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갔구나. 아니 그래가지고 네. 대표한테 보고했더니 안 간다 잃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안 가면 큰일 난다고. 지금 가시라고. 사이가 이런데 거기 안 나가면 또 막 기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야 된다. 네. 그 진짜 억지로 내보낸 적이 있어요. 아, 소장님이? 네. 무조건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진짜 큰일 나고 사달란다. 진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서 이제 사진 찍혔어요. 사진 찍고 이제 그냥 악수만 하고 그냥 헤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 없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아찔한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이럴 것 같아. 난 정청래 대표한테 네. 나오지 말라고 했을 거는 같은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 안 나왔어? 이랬을 것 같아. 그러고 전북을 갔다고?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 순방 가시는데 제가 나가야죠.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갔어야 돼요. 그 나오지 청와대 말라고 해도. 반응도 약간 안 와도 괜찮다고 했다. 이번에는 뭐 이제 중동 상황이 엄중하고 네. 선관위 사태가 엄중하니 안 와도 괜찮다. 좋겠다. 네. 예, 이렇게 그래도 얘기를 제가 대통령이 나가시는데 아. 제가 나가겠습니다. 눈치가 없었나. 무조건 나갔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마음속에 이제 이런 거지. 진짜 안 나왔네? 네. 안 되겠네 진짜. 진짜 손 오히려 봐줘야 이게 되겠네. 그냥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전북을 갔네. 아니 여기서 재선거 상황 요거 네네네. 선관위 상황 좀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전북에 갔어.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전북에 갔다는 거는 해보자는 얘기로 읽혀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전북에 예. 저는 이건 대단한 정청래 대표의 좀 자존심 패착이 아니냐.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건 유혈 사태입니다. 유혈 사태. 유혈 사태.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 전북에 가서 또 이원택 당선인을 만난 거죠. 그렇죠. 이원택 당선인 만나서 나란히 오찬을 했고요. 예. 선운서 비롯한 사찰들 쭉 돌면서 예. 호남 민심 다지기, 즉 연임 도전하겠다라는 의사를 확인한 거죠. 이렇게 못 알아듣나? 어? 귀가 막혔나? 결국 이제 아니지. 당 대표 다시 하려면 호남 민심을 잡아야만 또 할 수 있다. 김민석 총리 익산에 집 마련했다고 하고 지금 네. 전북 선거 때문에 뭐 서울 전눈이 뭐니 논란인데 그래도 나 호남 민식 다독이러 간다. 한번 해보자는 건가? 이거예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왕이 아니고 예. 정청래 대표도 본인의 의지로 할 수도 있죠. 그거를 예, 예, 우리가 예.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이거의 의미는 지금 이번 이제 당 대표 선거의 의미는 그냥 확실한 친명이냐 아니면 비명 뭐 반명까지 아니라 비명이냐를 가르는 거니까 아까 이석근 평론가가 얘기했지만은 대통령이 특유의 그 모호한 화법 그 정청래 대표도 이거를 각을 세우고 싶지 않아서 나도 뭐 예전에 대통령이 이제 밥 먹으면서 반명입니까 막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이게 뭐였지 반청임 뭐라고 얘기했니? 우리가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농담으로 받아 넘기는 네. 게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이제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는 대통령의 뜻을 어그리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가 되면 레임덕이 와요. 예. 그러니까 목숨을 걸 수밖에 없고 정청래 대표도 이제는 모호하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차기다. 내가 차기를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더 충신이다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네. 이재명 대통령 훌륭하신 분이고 하지만은 이제 생각이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선거가 돼버렸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네. 제가 정청래 대표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생명 연장의 꿈은 유산균을 먹어서 해결될 수는 없다. 권력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면요 죽어요 진짜. 제가 굴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냥 정치적으로 참 선을 넘지 말고 네. 기술적으로 잘 여러 가지를 정리해야 되지. 네. 힘이 약한 사람이 신념과 고집 가지고 자기 의지만 밝히잖아요. 네. 진짜 착살나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다고요? 대통령보다. 팀 김어준이 있는데 그쵸. 어?
지금 충정로 대통령 지금 김어준은 없고 지금 가겠다는데 아주 정청래 김어준을 똘똘 말아가지고 한꺼번에 보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최민희 의원이 박성태 뉴스쇼 인터뷰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거 대통령이 순방 때 정청래 대통령 안 부른 거 확실한 사인이잖아요 라는 질문에 이건 언론의 분열 획책이라는 아하. 또 한번 내리셨습니다. 획책하시는 분들이 청와대에서 계시네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안 불렀다고 했는데 지금 청와대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을 했고 근데 사실 또 뉴스 명당의 김용 또 친명계의 또 핵심 김용 전 부원장에 나가서 명확하게 대통령은 직접 말은 못해도 김용은 직접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했죠? 정청래 대표 심각한 선거 패배다. 사퇴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 한마디 더 나갔죠. 뭐랬어요? 이번에 출마하지 말라고. 예. 이번 전당대회 때 출마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쪽 분들이 지금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정청래라는 이제 차기 당대표 후보가 내상이 너무 크고 그래서 뭐 지금 출마를 포기하고 다른 주자를 내세워야 되나? 막 그런 고민들도 있으실 거고 뭐 일각의 뭐 호사가들은 네. 뭐 박주민을 내세우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막 얘기가 될 정도로 네네네. 지금 정청래 대표의 지금 내상이 깊은 것 같아요. 지금. 여튼 당내 선거에는 그 뭐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그쪽의 목소리가 굉장히 또 크게 작용하는 거는 과거 사례들로 보면 매우 명확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스탠스를 잡느냐에 따라서도 그 당내 선거도 꽤 요동치지 않을까. 최고위원들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지난해 4월 탄핵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내놨던 입장과 동일합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야당 입장에서 정권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표현을 이제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또다시 언급한 겁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항상 국민의 마음,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 민심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것이지만 집권 여당 대표 입에서 정권은 짧다라는 표현이 나온 건 이례적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에 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 또 앞서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의 당 지도부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국가 운명을 놓고 이 수천만 명이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거하고 딴 마음 먹은 거 완전 다릅니다. 추가 발언에서 자신의 정계 입문 과정 등을 회고하며 줄세우기 정치를 비판한 정청래 대표는 결국 중요한 건 민심이라는 걸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는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개혁 일환으로 만들었던 국회의원 후보 지역 경선으로 저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개파 보스, 낙하산에 의해서 줄타기를 해서 공천을 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24년 동안 제가 느끼는 것은 야당은 야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